21번째 활의서합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합은 괴 이름이면서 씹어서 합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서자는 씹을 설자와 같고요. 깨물다, 씹다 라는 뜻입니다. 합자는 합치다 라는 글자로 입을 다물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아래 턱 사이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깨물어서 합치게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낭송주역에서는 이 괴 이름을 깨물어 합함, 활의서합이라고 했습니다. 풍지관괴 다음에 활의서합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괴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관 이후 유소합 고 수지이 서합 합자 합야 볼만한 이후에 합할 바가 있기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서합괴로서 했다. 합이라는 것은 합하는 것이다. 풍지관괴가 보는 것이고 보여줄 만한 것이 있는 상황이어서 군주가 천하사방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자신의 정치를 보여주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활의서합괴는 천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보고서 그것을 깨물어서 합치되게 만드는 때입니다. 서는 깨물다는 뜻이고 합은 합치되게 만든다 라는 의미였죠. 천하에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입속에 이물질이 있는 것과 비유합니다. 이것을 씹어서 제거해야 천하가 화합할 수 있고 입을 다물 수 있게 되는 거죠. 천하는 물론이고 한 나라와 한 집안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화합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 그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틈이 없게 되면 합치게 되겠죠.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도 모두 합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니 합하지 못하게 끼어든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친척과 벗 사이에 배반하고 원망하고 틈이 벌어지는 것은 아첨하고 거짓된 자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제거해야만 화합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러므로 활의서합괴는 천하에 이런 틈을 조장하는 다른 생각과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씹듯이 형벌을 통한 물리력을 써서 법을 집행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의서합괴의 괴사에는 서합, 형, 리, 용옥 이라고 했습니다. 서합괴는 형통하니 옥사를 쓰는 것이 이롭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옥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규명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에 따른 형벌의 엄정한 집행을 가리키는 말이죠. 서합으로 씹어서 합치게 되면 진실과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형통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활의서합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뇌전, 서합, 선왕, 이, 명벌, 칙법. 상전에서 말했다. 우레와 번개가 서합괴이니 선왕이 이것을 보고
형벌을 밝히고 법 집행을 신중하게 하셨다. 먼저 활해서합궤의 궤상을 살펴보면요. 맨 위에 그리고 맨 아래 두 개의 양효가 있어서 단단하고 굳센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 음효들이 있어서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 보아서 사람의 턱, 위턱, 아래턱과 그 사이에 빈 공간이라고 하는 살례이궤의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양효가 있습니다. 살례이궤는 아래, 위에 이렇게 돼서 위아래에 양효가 있고 가운데 4개가 다 음효인 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해서합궤는 4번째 효가 양효로 단단하고 굳센 것이 턱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강한 구사효 때문에 위아래가 막혀서 합치되는 것이 방해받고 있죠. 그러니 이 서합궤의 상을 보고 턱 사이에 물건이 있는 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딱딱한 이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씹어서 합치되게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들 중에서도 말을 듣지 않고 강경하게 나서는 자들은 반드시 옥사를 써서 제어합니다. 옥사라는 것은 법과 형벌이죠. 그러므로 씹어서 합치되게 하는 것은 턱 사이에 있는 딱딱한 것을 제거하는 일이 되고 재판과 형벌을 써서 천하에 강경하고 말 안 듣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이 됩니다. 또 궤의 구성으로 보면 불을 상징하는 리궤가 위에 있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가 아래에 있습니다. 리궤는 불이면서 밝음을 상징하고요. 여기에서는 번개라고 했습니다. 번개라는 것은 빛이고 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리궤에 해당하는 것이죠. 리궤가 불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번개라고 풀이될 때가 있습니다. 번개가 위에 있고 아래에는 우레가 울리고 있는 상이죠. 그래서 이 밝은 번개는 밝은 판단력, 명철한 판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우레는 천지를 울리는 강력한 진동이어서 천하의 위험을 떨쳐 보인다 라는 의미, 위험을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개와 우레가 함께 나타난 것이 활해서합이 상이 되는데요. 번개의 밝음은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형벌을 정하는 판단력을 의미하고요. 우레의 위험은 그 재판을 처결하는 카리스마를 상징합니다. 활해서합이 때에는 이 두 가지 덕성을 모두 함께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런 일을 해나가는 최종 판결자인 군주를 보셔야 합니다. 활해서합계의 군주는 6오효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이 중의 자리를 얻고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거죠. 오효는 양의 자리인데 여기에 음효가 와서 자리가 효의 자질과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위라고 자리에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죠.
이것을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바르지 않다, 맞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부정이 언제나 부정적인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활해서합계에서 특히 이 5의 자리에 음효인 6, 5가 온 것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자질을 가진 군주가 강한 힘을 써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옥사를 처결하고 다스릴 때 이롭다고 보는 겁니다. 군주라는 존재는 인을 견지해 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옛날에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관리가 옥사가 성립되면 옥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옥관의 책임자가 1차적으로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사구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사구는 가시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내리고 그 사항을 왕에게 보고하죠. 왕은 삼공에게 참여하여 판결하기를 명하고 삼공은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3번의 과정을 걸친 뒤에야 군주가 최종적으로 형벌을 확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으로 강한 기운을 쓰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활해서합계의 때에 이전 시대의 위대한 군주들은 이 상을 보고서 명벌, 칙법 했다고 합니다. 형벌을 분명하게 밝히고 법 집행을 신중히 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 칙자는 신칙할 칙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신칙한다 라는 것은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고 바로잡는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사실 신중하게 처리하면서 제대로 한다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법 조항 자체를 정돈하고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집행할 때 신중하고 엄정하게 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와 벌을 분명하게 밝혀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미리 죄가 될 사항을 알려주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형벌을 쓰는 것을 의미하고요. 활해서합괴는 턱 사이에 이물질이 있어서 천하가 화합하지 못하겠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는 형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을 정비하고 또 형벌을 제대로 써서 그들을 제압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아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